여러분 인생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아닌가? 일단 여학생들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 자리를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인생이 제일 좋은 시기인데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좀 지속 가능하게 공부를 해가라.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 돼. 도파민 중독이 돼도 안 되고 적절히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뭐라 그럴까, 인생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내가 20살 때 면상이 더 예뻤을까, 지금 면상이 더 예쁠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지금 면상이 제일 예쁠 때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점 더 예뻐질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노화가 상당히 진행돼도 몇 년이나 진행됐겠어요, 이미. 지금 빨리빨리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나이인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을 때고 제일 좋을 텐데 좀 자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인생에 있어서? 이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평균이 몇 등급이면 5등급이야. 5등급 대학을 어디 가니? 알잖아. 5등급 대학 안 가봤구나. 5등급 대학 어디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상상하지도 못한, 니네는 진짜 이름 처음 듣는 대학 갈 거야. 국민 평균이 이름 처음 듣는 대학 가요. 선생님 7등급 맞은 새끼들이 경북대 갔다는데요. 그건 좀 예외적인 얘기 좀 하지 마. 그건 예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지거구, 부산대다, 아니면 경북대다. 반에서 한 3등 안에 3, 4등? 늦어도 5등 안에는 해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반에서 5등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나 잘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전문계, 입문계 갈려서 온 애들이잖아. 물론 이제 특목자사 간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쪽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빡대가리라고 막 하는 이유가, 미안해, 내 눈깔이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왜 내가 자꾸 하는 거냐, 여러분이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이 전문직 가잖아요. 진짜 이쪽 세계를 아예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소송 중인 새끼들도 있고, 깜빵을 또 다시 쳐놔야 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면 공부가 아니라 인격이나 인성이나 사람 대면서 이쪽에 처박혀 있는 새끼들도 정말 수도 없이 이제 겪는 거죠, 인생을.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내 운명이고 받아들였고, 이제 그런 흐름 맥락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다요. 두 번째는 이거야. 분명히 나를 멸시하고 비꼬고 무시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병신들을 뭐하러 신경 쓰고 꺼지라고 하면 그만이지. 근데 또 이건 있어. 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이라면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 그 비교 기준이 나냐 타인이냐에서, 타인에서 비교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는 평생 그냥 정신병 걸려서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 기준이어야 되더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내가 중심에 서야 되잖아. 그럼 세상을 수도 없이 겪고 견디고 풍파도 맞서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아가 서는 거고 방식이 서는 거거든. 근데 절대 쉽게는 않아요. 내가 주에 100시간씩 일한다 그랬잖아. 지금도 비슷해. 그거를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때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왔는데, 내가 정말 작년 올해 반성한 게, 작년 올해는 그냥 완전히 벼랑 끝이었고, 그냥 정말 죽을 각오를 넘어서 그냥 오늘 당장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진짜 지쳐서 쓰러져서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잘 정도로 치열하게 나를 몰아붙인 결과, 드디어 내 모습을 그제서야 찾더라고요. 물론 이제 운 좋게 차은우로 태어났어. 운 좋게 누구로 태어났어. 근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예쁘고 그런 연예인들도 안 좋은 선택하고 그렇잖아. 그런 걸 보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안 서요. 계속 다듬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라는 형태가 다듬어져요. 다듬어진 다음에도 삐죽삐죽 뛰어나오는 것들이 있어. 계속 다듬어가는 거야. 그렇게 다듬다 보면은 내가 찾아지고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뭔가 완성에 가까운 내가 찾아지면 찾아질수록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애당초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이 본질도 찾아지는 거예요. 아니, 본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본질을 찾는 과정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본질이 있다고 가정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만들어지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충분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제 3년, 5년, 뭐 10년 안에 내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이제 장담은 잘 안 해.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장담을 한 가지 하자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저게 되는구나 싶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거고 이제 오늘은 그 스토리에 대한 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들어온 거냐? 지혜가 있다는 거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제가 일단 지금 소설을 볼 거거든요. 소설도 정보량이 많다는 측면에서 독서랑 비슷한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정보량 많은 걸 다 내용을 참 끝이 안 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구조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소설에서는 그 구조나 메타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 구조를 가지고 보시자 그랬어. 그런데 5년 전에서 10년 전 임용되신 교수님께서는 비평 교육이나 이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 수능 평가원 출제되신 임용 교수님들 중에는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매체 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 언어를 내는데 이걸 문학과 엮어서 내는 거야. 그게 이 지문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A가 있고 뭐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뭐야? 제문이죠. B는 뭐야? 표문이죠. C는 뭐야? 상소죠. 됐니? 이게 매체 언어야. 이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럼 봐. 매체라는 건 어디 썼다 그랬어? 화법에서. 화법은 어디 썼다 그랬어? 담화라는 단원에서. 그래서 담화, 발화, 중2 때 배운 개념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1번 인칭 화자, 2번 인칭 청자, 3번 전원, 4번 맥락.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라고 했죠. 됐니 여기까지? 여기서 되게 특이한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대봉준 이거 푼 거 맞지? 맞죠? 특이한 맥락이 뭐냐면 지금 둘 다 화자가 청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뭐가 있어? 계급 차이나 신분 차이나 아니면 어쨌든 서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징 중에 하나의 맥락이 작동을 해서 이쪽을 높이고 이쪽을 낮추는 표현이 들어간다니까. 이쪽을 높이고 이쪽을 낮추는 표현이 들어가. 이쪽을 낮추고 이쪽을 높이는 표현이 들어가. 이거는 표현이라고 해도 표지도 돼요. 둘의 뭐라고? 상하관계를 알려주는 인물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지가 들어간다고. 됐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맞춰봐. 니네가 문제를 풀어봤으면요. 내가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떤 문제인지 맞춰보셔야 돼. 그게 뭐겠어? 거시로 딱 봐. 그렇죠? 그게 20번, 세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셋 다 자기를 낮춘 표현이 들어가서 3번 문제 정답 몇 번 나오더라? 3번 끝이야. 근데 이거를 의외로 많은 애들이 놓쳐요. 왜 놓치는 줄 알아? 이거는 철저하게 신유형이죠. 왜? 소설에서 이렇게 담화 요소를 가지고 높인 표현이냐 낮춘 표현이냐 물은 건 최초예요. 근데 애들 얘기했지. 킬러는 전부 다 뭐야? 신유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피지컬이고요.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번뜩하고 또는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카드에서 패를 딱 내주실 수만 있으면 적절한 상황에서 카드 패를 내주실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이기는 게임인데 애당초 수업에서 소화가 안 됐든지 두 번째 피지컬이 약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너무 쉬운 문제. 정답 3번 끝이야. 둘 다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있죠. 뭐가 있어? 소첩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해됐니? 신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다. 저 따라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제 의도를 가지고 얘를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뭐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표문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다시 제문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 표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소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크게 두 명이잖아. 여긴 누구야? 누구였지? 장애원이었나? 예원이었나? 애황이었다. 애황이. 그리고 이대봉. 그런데 이 제문에서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오죠. 사건의 전모들이 나와. 그럼 봐. 지금 우리가 평소 구조대로 뭐야? 여기는 제문에 있는 장면이라고 하면 여기는 인물이죠. 여기는 사건이죠. 그래서 뭔가 사실의 전모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정말 인가 구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최근에 느낌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잡고 계시죠? 더군다나 이 주인공의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설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자, 장양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 잡고 계세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 아버지가 세상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중의적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버렸으니까 아버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내가 근데 80%대 20%로 저는 아버지 스스로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아버지가 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타임라인으로 쫙 한번 흐름을 잡아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니? 첫 번째 사건은? 그렇죠. 일단은 정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정혼 가문이었었던 이 씨 가문이 어떻게 됐니? 유배를 가게 됐지. 자, 그럼 봐라. 딸은 정혼자 가문이 유배를 갔으니까 인생 조진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졌고, 그것 때문에 병도 없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죽었고, 그리고 엄마도 죽었죠. 그것 때문에. 자, 이게 타임라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봐. 정답 선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누가 있었냐? 내가 위기를 또 극복했죠.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걸 남장에서 도망갔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자, 사시는 명부를 관리하는 애들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요, 크게 셋 중 하나에 속할 거야. 첫 번째는 이승이요. 두 번째는 저승이요. 그리고 어디? 중간계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초월계죠. 따지자면 여기가 현실 세계고 여기가 초월 세계잖아. 자, 이 이분법적인 배경 공간 정보 잘 보셔야 된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였어. 자, 여러분, 인간이 잘 봐. 경우의 수를 잡아. 이승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신한테 물어봤더니 이승의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 아, 그래서 아마 죽었다고 죽음을 추정했죠. 그래서 이 씨 부자가, 우리 정혼자 부자가 죽음을 추정했는데, 사실은 얘네가 어디 있었어? 이제 용왕의 도움으로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여기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을 때 물어봤기 때문에 이승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잖아. 그럼 이게 이 작품의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럼 스토리 라인상 얘들아, 아버지는 왜 돌아가신 거야? 이 씨 가문이 유배를 갖고 딸의 인생이 조졌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맞니? 이 씨 가문이 죽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이 씨 가문이 죽었다는 소식은 타임라인상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알게 된 거니까. 필기해. 그럼 답이 다 나와요, 이제. 빨리 필기해, 빨리 필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자, 여기 기준으로 잡고 계십시오. 자, 그냥 네오일치든 뭐든 좋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구조화되고 재구성화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지치고 저도 힘들고 저도 피곤하고 저도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저도 편해지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니? 인생이란 게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병신데 더 불편함이 생겨. 차라리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셨다면요, 이 정도는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름의 방식으로 이 정도 재정리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당연히 좋아지고요, 지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점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이 게으르고 생각이 게으르고 에너지가 게을렀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을렀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부지런하게 빠릿하게 하시잖아요. 됩니다. 근데 또 자꾸 남하고 비교하거든. 애들아, 지금 내 나이 때 니네를 돌아보잖아. 진짜 아무런 차이가 안 보여요. 아무런 차이가 안 보인다고. 근데 니네 때는 요만만한 것도 엄청 크게 보인다고. 진짜 애들아, 아무런 차이도 안 보여. 아무런 차이도. 왜 그런 줄 아니? 이제 제 주변에 되게 잘된 케이스들이 몇몇 있어. 대표적으로 제가 2016년에 같이 학원 사업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동아리 후배였어요. 걔는 차가 300만 원짜리였어요. 투스카니, 구형. 제 차는요, 1억이 넘었죠. 당연히 저는 동아리에서 레전드였어요. 엄청 전 잘 나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3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녔던 친구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냐? 걔가 헤이딜러 지금 창업자야. 회사가 6천억짜리예요. 차가 3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300대도 있겠다. 헤이딜러야. 3,000대도 있겠다. 그러면. 그럼 왜 그런 역전이 났을까?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난 역전이었어. 그래서 솔직히 후배들 볼 낯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 왜? 내 인생이거든. 야, 국어에서 나만큼 잘하는 강사가 있을까?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그냥 내가 원탑이야. 수업 들으면서도 그런 표정을 보지 말고, 난 자부해요. 자신해요. 그 누가도 붙여놔봐요. 그냥 내가 1등이야. 압도적인 1등이야. 그럼 된 거 아니야? 내 인생에서.
아, 이게 뭐 정신승리 이런 거 아니야. 얘가 내가 내 나이 처먹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병신도 아니고 정신승리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내 인생이 제일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정신승리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내가 1등 맞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 누구도 이렇게 수업 못하고 있어. 그럼 1등 맞지. 자, 내가 그러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니네 나이 때는 당장이 힘들고 미래가 안 보여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때때로 남들이 나보다 큰 재능을 갖고 있고 나보다 남들이 잘난 것 같아가지고 지레 포기하고 지레 적당히 살고 지레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수업에도 초반부에 얘기했지.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찾아. 그리고 나서 그게 되기까지 쭉 살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야.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왜냐면 여러분 넥슨 사장님도 넥슨인가? 넥슨이죠. 넥슨 게임 만드는데 사장님도 미국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잖아. 뭐 국회의원도 어떤 선택 하셨잖아. 재산이 1000억 있으면 뭐해? 어떤 선택을 하시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 못 찾고 병신같이 살면 그렇게 다 병신한 건 아니고 그 국회의원은 병신 맞고 그 아저씨는 그 죽은 이유가 너무 한심하고 병신 같아서 정말 병신하고밖에 못하겠어. 아무리 돌아가신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돼. 다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넥센이란 그 게임을 만드셨던 그 사장님은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 나이쯤 되잖아요. 인생 우여곡절부터 시작을 해서 내 스스로 좀 지금 이번 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은 다들 겪고 사는 건데 자, 이 얘기를 갑자기 내가 왜 꺼내는 거냐면 괜찮다는 거야. 뭐든지. 뭐가 괜찮냐? 그냥 자기 자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찾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내가 남들 비교했을 때 점수가 더 나고 덜 나고 좀 더 내가 잘났고 못 났고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비교 대상은 딱 하나. 자기 자신. 그냥 오늘 이 순간 내가 어제 나보다 더 나았냐 못 나았냐 이것만 살아가시면 되고 자, 국어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됐니? 그냥 국어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필기 끝나셨죠? 그럼 답이 다 나온다니까. 자, 이쪽으로 와. 자, 답 찾아야 되겠다 이제. 자, 그럼 벌써 두 문제가 딱 풀리지. 자, 1번. 자, 첫 번째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이거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까지 다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고 특히 내가 배경에서 강조했던 게 뭐니? 초월적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 사실 기억은 뭐야? 초월적 공간이죠. 자, 초월적 공간에서 어떻게 됐어? 조력을 받은 건 맞는데 초월적 공간이 크게 세 종류가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다시 초월적 공간도 있는데 초월적 존재도 있어.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만든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다 보면은 딱 하고 보여요. 자, 간신의 모의로 유배를 갔다. 간신의 모의 사건이죠. 유배를 간 공간이다. 배경이죠. 자, 그럼 봐.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뭐가 빠졌어? 인물이 빠졌잖아요. 이거 인물 가지고 오답선지 설계한 거 보이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사배 구조에서 인물 가지고 오답 설계에서 정답 3번이 보이셨을 거고 장알림 부부가 아니라 이씨 부자고 맞니? 정확하게 이씨 부자죠. 아, 죄송해요. 맞는 거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자, 4번 선지인데 그리고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렀던 공간이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배경을 묻고 있는 건데 자, 중원은 어디야? 현실 공간이죠. 머물던 공간은 어디야? 조력을 받던 초월적 공간이죠. 이해됐어? 자,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 돼. 자, 리을로 가보셨어. 자, 그래서 리을로 가보셨더니 배구남. 여기 초월적 공간 맞습니까?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는 선지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를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다 보면 이제 보이셨을 거라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다시. 자, 중요한 건 여기야. 장소저야. 자, 인물이죠. 자, 그러면 장소저에 자, 봐. 두 가지가 있죠. 사적인 부분이 있고 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장소저의 사적인 부분에서의 상황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어? A의 제문에 나와 있잖아. 그럼 제문의 디테일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출제 의도가 될 수 있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꿈 때문에 진진지연을 맺었는지 인과구조. 시윤이 좋지 않아서 모의를 입었는지도 인과구조인데 이 부분이죠. 자, 주어 잡아. 부친이 세상을 버리셨는지 좀 이따가 쪼개가지고 문장구조로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야? 혼학이 어그러졌고 이 신랑이 죽었어? 유배를 갔어? 유배를 갔죠. 선생님 나중에 죽은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거는 뭐야? 시간순을 가지고 뒤집어서 물어본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저쪽 필기 보시면 정답 3번은 보이셨을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부친이 세상을 버렸다 있죠 여기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유 첫 번째는 뭐야? 대인의 억울함, 그릇됨을 여겼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맞니?
즉 죽음이 아니요. 뭐 때문이야? 유배라는 사건 때문이라고. 이랬니? 자, 그런데 왜 애들은 여기서 답을 못 골랐을까? 이유가 간단하다니까. 내용일치를 하다 보면은 선후관계가 뒤섞여 버려요. 관계를 확인한 게 아니니까. 논리관계를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답을 못 골랐다면 학생들은 간단한 거죠. 내용일치로 풀잖아. 그러면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당연히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이 상심이 있겠구나라는 확인되지 않은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희는 내용일치는 하는데 구조일치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야. 구조일치까지 하셨잖아. 그러면 죽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유배 때문에 부친이 충격받아서 죽었어. 즉 구조일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희는 맨날 내용일치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라고 몇만 번을 말이야. 내용일치는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몇만 번, 몇천만 번을 말해요. 근데 자꾸 내용일치 하다가 틀려놓고 구조 처리하라니까 뭐라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를 자꾸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일치도 시키셔야 된다니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물 장소절을 초점 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었던 담화였죠. 매체 언어였죠. 그 매체 언어의 특징상 물어볼 수 없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자, 망자는 2번 청자죠. 성상도 2번 청자죠. 제문은 3번 전원이거나 맥락이죠. 표문도 3번 전원이거나 맥락이죠. 자, 그럼 봐. 제문의 목적이 뭐야? 원통함 위로예요. 표문의 목적이 뭐야? 요청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나와 있던 이거야. 화자 청자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화자 청자의 관계가 똑같은데 왜 다르냐고. 그래서 화자는 낮추고 청자는 높이는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3번 끝났다고. 됐어? 그래서 풀이 과정 써주신 거 하나, 두 개에서 답 두 개 나온 게 보이셨어야 돼. 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인물 가지고 만들었고요. 두 번째, 여기는 담화 가지고 만들었지. 그럼 니네가 보기에도 뭘 가지고 만들어야 돼? 사건이나 배경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봐라. 사건을 주제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주제의식은 뭐야? 모순적 상황의 해결이에요. 뭐가 모순적 상황인데? 이런 거다, 얘들아. 우리가 공적이면서 사적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공사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모순관계고 원래 배반 사건이야. 자, 그런데 봐. 공적 목적과 사적 목적을 교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 이 소설에서는 가능했죠. 이해됐니? 이게 출제 포인트였던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셨어야 되는 거냐. 아까랑 똑같은데 노란색 형광펜으로 공적, 빨간 주황색 형광펜으로 사적을 구분해 볼게. 잘 보셔. 혼양을 이루니까 사적이죠. 대공을 이룬 것은 공적이죠. 국가적 차원 사건 뭐야? 공적이죠. 국법으로 다스려라 공적이죠. 나한테 내놔라 복수 사적이죠. 그 다음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 그런데 봐. 국가 권력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공적이죠. 국가 차원이죠. 자, 그럼 봐 얘들아. 1, 2번은 공적 사적 섞어놨죠. 근데 3번은 뭐만 들어갔어? 지금 공적만 들어갔죠. 여기서 4번 정답 설계한 건데 5번부터 볼게. 자, 흉노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공적이죠. 왕위의 처벌도 공적이지만 내 복수도 되니까 사적이죠. 그래서 충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목표죠. 그럼 공사가 지금 다 섞여 있거든. 3번 공적이야. 4번 잘 봐. 자, 이신랑은 아버지니까 사적 관계죠. 그런데 뭐라고?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도움을 줬다고요? 아니, 지금 사적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답 4번 끝이라니. 이해됐어? 자, 우리 이 문제 뭐 어떻게 푼 거랑 똑같아요? 아까 과거제랑 똑같잖아. 공사 정보 구분만 이분법적으로 해도 그냥 4번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쉬웠던 지문을 그렇게까지 귀찮게 풀게끔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귀찮으셔야 이게 보여. 그 정도 귀찮으셨어야 실전에서 이 정도가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더 귀찮은 마지막 걸 볼 거야.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자, 이 지문은 인물 사건 배경이 뚜렷하게 한 문제씩 딱딱 박혀 있잖아. 그럼 배경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들었는데 이제 배경 가지고 문제를 만들 차례였던 거죠. 초월적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답 나왔죠. 자, 리을은 뭐 하는 공간이야? 초월적 공간이죠. 끝났네. 내가 저기서 얘기했던 저 구조야. 저기 보여? 저 따라오세요. 자, 봐라.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초월적 공간으로 간 거지. 초월적 공간이 진승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이승에서 유배 갔다 여기에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여기로 돌아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월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 주차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특이한 배경적 특징이어서 4번을 안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한 거 이제 하나씩 고쳐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1, 2, 3, 5는 발췌도 하시면 고쳐주셨을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정답 5번이 왜 설계가 된 거냐, 인물, 사건, 배경을 갖고 만든 문제다까지 좀 보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저 따라오세요. 마지막 정리야. 1분 안에 끝낼게. 자, 이 지문은 배경적으로 특이했죠. 어떻게? 초월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 4번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인물 정보를 가지고 애황에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 만든 게 보이셨을 거고, 여기에서 구조 디테일을 묻고 있는 것도 보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조 일치를 묻고 있다. 내용 일치가 아니라. 자, 세 번째는 뭐니?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잡고 계세요. 그게 뭐였지? 그게 네 번째 문제였고, 자, 이제 중간에 특이하게 들어갔었던 세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중간에 특이하게 들어갔던 세 번째 문제는 뭐 물어보는 거였어? 담화. 즉, 매체언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럼 매체언의 특징에 따라서 여기서 특이하게 보였던 거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보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요소들 가지고 활용해 보셔서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셨을 건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만 뚫어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무리가 터져버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중학교 때 하셨던 거에서 탈피하셔서 이 정도까지 성장하셔야 되겠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